네, 안녕하세요. 음식점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지금 79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보장 내용이 잘 들어있는지 분석을 받아보려 연락드렸습니다. 보험료가 많이 부담되는데요. 리모델링 가능할까요? 네, 오늘의 사연은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50대 또 여성분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월 79만 원의 보험료 납부를 하고 계시고요. 보험료를 좀 줄이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좀 기존 보험 가입 상태, 의뢰자분 좀 어떨까요? 네, 이분은 50대 초반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여성분이신데 9건의 보장성 보험료를 79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종신보험 2건과 건강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치아보험 그리고 3건의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납입하시는 79만 원의 보험료 대비 보장되는 내용이 극히 부족한 상태였고 또 일회 질환에 대한 담보 내용이 대부분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에 좀 대부분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수술비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담보들이 무척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료 대비해서 시청자분은 또 극히 내용이 보장되는 내용이 부족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보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문제점 진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파악해 볼까요? 네. 기존 가입한 보험을 분석을 해보면 고액의 보험료 대비 보장되는 담보의 구성이 좀 협소했고요. 보험료의 그 70% 그 이상의 금액이 종신보험과 화재보험 쪽에 좀 치중되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상태였고요. 암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그 고객님이시라 그 암보장은 9천만 원으로 준비를 하셨고 또 남편분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셔서 2대 질환을 준비를 하셨는데 보장 분석을 한 결과 보장 범위가 정말 협소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 담보에 각각 7천만 원씩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보장과 그 불필요한 보장들의 내용이 좀 많아서 보험료 크기에 비해서 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나 그의 보장들이 무척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고객은 좀 화재보험이 좀 니즈가 있으셔서 3건의 화재보험을 좀 가입을 하신 상태였지만 보험료 대비 그 보장의 내용이 그 또한 좀 협소하고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표만 보더라도 세 부분 모두 다 X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게 현명할까요, 선생님? 네, 시청자분께 저희가 리모델링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납입하셨던 보험료는 그 9건에 79만 원이었는데 리모델링한 보험료의 총 금액은 저희가 52만 원으로 무려 27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그 가입한 보험의 구성이 종신보험 2건에 32만 원, 또 화재보험에 23만 원, 그리고 그 외에 그 실비 및 암과 치아, 건강보장에 24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납입 중이셨는데 그 보험료 대비 보장되는 금액들이 그 불필요한 금액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셨던 그 실비가 포함된 건강보험과 치아보험 그리고 2건의 화재보험은 저희가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도록 했고 부족한 그 일반 사망 보장은 저희가 그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고 또 만기가 도래되는 그 10년 갱신의 보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0년으로 갱신으로 하고 또 불필요한 적립금 위주의 그 화재보험은 정리를 함으로 해서 부족했던 그 2대 질환의 좀 범위를 좀 넓히고 또한 요즘 핫하게 준비되고 있는 저희가 표적 항암 치료제 특약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 및 상해에 따른 그 수술비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저희가 탄탄하게 해드렸습니다. 준비해드린 보장 내용을 보면 질병 사망 6천만 원과 상해 사망 1억 7천만 원, 또 암 1억, 또 2대 질환 뇌혈관 혈관 진단비에 각 5천만 원이고요. 암 수술비 500만 원과 질병 수술비에 300만 원, 또 상해 수술비에 100만 원과 1종에서 5종까지 수술비 및 저희가 골절 및 다양한 특약들로 인해서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좀 만족한 플랜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화재보험을 좀 여러 건 가입하신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네.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럼 선생님, 화재보험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화재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요즘에 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쪽이 좀 늘면서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잠깐의 그 방심이 순식간에 크나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택 화재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가정의 사고를 막고자 오늘은 시청자분도 3건 정도 가입을 하셨던 화재보험과 일상비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재보험은 사고가 일어날 시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들어둬야 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 한 번 발생을 하더라도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미 예방책으로 들어두는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혹은 주택뿐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 같이 이렇게 상업용 건물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 보험을 가입을 해준다면 만약에 사고로 발생하는 직접적 손해 이외에도 2차적 그 피해를 야기하는 피난 손해나 또 소방 손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이 화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좀 세웠던 것 같은데 성인 되면서 점차적으로 좀 희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화재 보험에 대한 좀 필요성이 어떤 부분이 좀 중요시 여겨지는지 그리고 종류는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계약 기간에 따라서는 일반 화재 보상과 또 장기 화재 보장으로 구분되는데요. 상품에 따라서 저희가 납입료나 보장 내용, 보장 금액과 또 만기 환급금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또 어디에서 어떻게 뭘 하다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사고인지라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그에 비해 저희가 안전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는다거나 또 저희가 냄비에 또 무언가를 끓이다가 또 깜빡 잊어서 또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면서 또 냄비에 그 내용물이 넘쳐서 일어나는 사고로 또 이어지는 경우에 혹은 사고에 대해서 경각심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그 양초나 라이터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호기심으로도 발생하는 일들이 적지 않은데요. 한번 일어나게 되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어서 커지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시작한 재난이 다른 사람의 집까지 또 옮겨간다면 2차적 피해에 해당되는 피해 금액도 보상을 해야 하니 금전적 부담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데요. 보통 병원비는 저희가 실비로 많이들 준비를 하시는데 막상 저렴하게 대비 가능한 화재보험은 많이 못 챙기는 것 같습니다. 네. 화재 발생 참 위험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화재보험 가입률이 좀 어느 정도인지 낮은 편인가요? 아니면 좀 높은 편인가요? 네, 한국의 화재 가입률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낮다고 하는데요. 큰 화재가 저희가 언론에 뜨면 잠깐 생겼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일상으로 저희가 묻혀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건물 내 그 소방시설을 또 관리하고 개인이 그 주의하는 것만으로 사실 모든 화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에 사는 주민 모두가 전기 제품이나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담뱃불 같은 작은 불씨가 또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화재보험 가입입니다. 그만큼 사고 발생 시 크나큰 그 재물의 손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다치게 될 경우에는 그 금전적인 부담이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화재 사고 발생 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16층 이상의 특수 건물에는 단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실제 사례들을 보면 가재보장 같은 특약이 없이 그냥 건물에 대한 손해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상배상 책임 화재 특약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건데요. 그렇다고 막 이런저런 특약들을 들어놓는다면 아마 관리비와 함께 보험료의 부담이 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개인 화재 보험에 들어놓았다 하면 일단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은 지급을 하고 화재 발생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흘러간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결 좀 편해지겠습니다. 다만 이런 화재 보험은 실손 보상이나 또 비례 보상이나 손해액 한도 내에서 또는 가입 금액이 적으면 그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안용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기본 담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주택담보와 가재 도구담보는 필수이고요. 그 임시 거주비가 나오는 특약도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또 자비로 그 거주비를 또 정부 해결한다면 또 그만큼 많은 부담이 되겠죠. 네. 화재보험 하나도 참 챙겨야 할 게 여러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할 시에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화재라는 것이 언제 또 누군가의 실수로 일어날지 모른다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조차도 화재 원인자가 될 그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본인과 또 가족 배상 책임 담보도 가져가는 것이 좋고요. 민사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또 법률 비용 담보도 가져가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법률 비용은 화재 원인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시에도 유용하겠는데요. 화재 보험은 1년 또 순수 보장형의 단기가 있고 3년에서 15년 이상까지 보장하는 장기 만급형 상품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지만 보험료 할증에 좀 위험성이 있고요. 갱신 시 번거로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자는 15년 만기라면 15년 동안은 좀 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기 환급금은 내가 낸 그 보험료 중 보험사가 좀 사업비를 제외하고 적립한 뒤 만기 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만기 환급이 없는 순수 보장형에 비해서 월 보험료가 좀 비쌀 수밖에 없지만 만기 시 적지만 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가입 시 그 보장의 범위와 보장 한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귀금속이나 귀중품 같은 보험 증서에 따로 기재를 해두어야 하는 보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개발이나 그 창작하시는 분들의 원고, 또 그림, 또 소프트웨어 등 이런 또 보장 항목에 포함되니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 담보는 꼭 챙기시기를 좋겠습니다. 또 나는 세입자라 화재보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입자가 과실자일 경우에는 단체 보험료를 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집주인에게 보험금이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로 상황이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자를 위협하는 보험 약관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바뀐다 해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집을 원상복귀할 의무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가 소유자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화재 보험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화재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좀 화재 보험 주요 특약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화재 상해 사망 특약은 화재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가액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화마 이외에도 저희가 배관 누수, 침수, 또 태풍에 해당하는 부분도 저희가 특약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불이 나면 피해 정도가 커지므로 대형 사고에 집중해서 저희가 구성하는 것이 좀 안심이 될 것이고요. 풍수재의 경우에는 장마나 저희가 비행물과 같은 그 낙하 기능으로 인해 생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너짐 또 침강인 상태는 장소의 부식과 또 침수를 통해서 무너져 내려앉거나 또 뒤편에 야산이나 그 주변에 토사가 또 발생되면서 내릴 케이스를 저희가 뜻합니다. 화재 사고 벌금 특약은 형법상 화재 사고 벌금형 확정 시의 벌금액을 실손으로 저희가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또한 화재 배상 책임 특약은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대인 또는 대물 사고에 손해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저희가 도둑, 도난 손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둑이 들어서 절도로 재물을 뺏어가거나 또 망가진 경우입니다. 전기 위험은 변압기와 차단기 또는 두꺼비집처럼 전자장치에 전기적 사고를 통해서 발생한 부분이 좀 포함이 되고요. 가장 요즘에 흔하게 물어보시는 게 저희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입니다. 우리 집 수도관이 터지면서 우리 집은 물론 또 이웃에게도 물난리가 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급배수는 우리 집 그 수도관을 고치는 비용이 절대 아니고요. 본인의 집 바닥이나 벽이 물에 젖은 피해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가 말합니다. 아랫집의 그 벽지나 가전제품에 피해를 입혀서 배상해 주는 것은 가족생활 배상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생활 배상 책임은 저희가 계약한 시기마다 그 본인 부담금이 2만 원부터 저희가 높게는 50만 원을 공제하고 최대 저희가 1억까지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만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본인 또 배우자 또 자녀 따로 사는 미혼은 또 물론 자식들까지 저희가 남에게 실수한 상을 또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게끔 가능한 부분은 타인입니다.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족일 경우에는 그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함부로 저희가 이렇게 지나치다가 자녀가 뭐 사람을 다치게 한다던가 또 아니면은 타인과 부딪혀서 고가의 저희가 핸드폰을 만약에 망가뜨렸을 경우에는 정말 편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남의 물건을 뭐 부수거나 또 그 식구끼리만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족 일상배상 책임은 저희가 갱신형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보험 특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이 어느 정도 좀 풀리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화재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을 했어야 잘했다라는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화재보험은 재물보험의 좀 일종인데요.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저희가 재물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물건의 가치에 맞게 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 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그 건물에 대하여 재물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여러 업종이 존재할 경우에는 건물 내에서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을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정확한 건물 구조에 따라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 건물의 구조가 목조 건물 4급일 경우가 있는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 1급을 가입을 한다면 화재 사고 시일 때는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렇듯 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그 내 집의 구조, 업종의 형태, 또 건물의 구조, 또 다양한 가입 조건에 따라서 납입하는 보험료 및 그 가입 제한 등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상품입니다. 나의 집, 아파트, 단독주택, 업소, 또한 건물, 기타 공장 등 화재보험 등 또는 배상책임보험은 다양한 설계 구조 때문에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겨서 꼭 가입을 해야 되고요. 만약 설계나 또 가입 조건 등의 잘못으로 정말 사고가 발생된다면 정말 끔찍한 그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후회 없는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